안녕하세요. 호스트 잠깐 해주세요. 화면 보고 클릭되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호스 넘겨줬는데 네. 그 화면 공유 잘 되는지 그리고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요? 어, 잠시만요. 오케이. 줌 오른쪽에 있는 걸. 지금 마이크 괜찮으세요? 지금 잘 들리세요? 어, 조금 울리긴 하는데 뭐 때문에 울리는지 모르겠네. 노트북이니? 아니요, 저 컴퓨터예요, 지금. 이어폰? 아니요, 컴퓨터예요. 그냥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네네. 이어폰 끼고 있는 거지? 아니요, 이어폰 없어가지고 안 끼고 있어요. 저 이어폰이 없어서. 그럼 스피커는 어떻게 해? 그거로? 마이크? 마이크는 옛날에 줌 수업 때문에 웹캠 산 거에 마이크 달려있는 거 쓰고 있어요. 아, 충분해. 이 정도 소리는. 화면 좀 한번 좀 키워볼까? PPT? PPT요고요? 음. 지금 이 상태로 보이세요? 이 상태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잘 보이면.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일단 회사를 못 나가서 이제 일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냥 회사 나가는 게 마음 편한데. 그치. 가깝고. 네, 오늘도 그냥 계속 지금 지원님이랑 잠실에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진짜? 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그 삼성전자 미팅 금요일에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잠실 토지 빌려가지고 거기서 미팅하고 어디?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 그 카페? 토즈라고 해서 이제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그냥 그냥 카페에서는 그 미팅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 스터디 카페 많이 찾는구나, 사람들이. 네, 그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할 것 같아요. 그게 방 하나 통째로 2시간 동안 빌려가지고 썼거든요, 오늘. 얼마? 2시간에? 2시간에 15,000원 나와요. 와, 좀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근데 그 카페는 근데 사람 많긴 하더라고요. 그치. 코로나고 뭐고. 네, 뭐, 근데 대부분 가면은, 제가 가면은 그, 10시, 11시쯤에 가잖아요. 이제 저희가 10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음, 네, 직장인들밖에 없죠. 그 시간 가면은. 그치.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차려야지 장사가 잘 되겠구나. 네,
어떻게 테라폼 좀 많이 해보니까 훨씬 더 크라우드 포메이션보다는 낫지? 아, 테라폼이요? 예, 클라우드 포메이션 진짜 아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아마 레퍼런스랑 KPI 뭐 있는 POC 등등 때문에 아마 써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크라우드 포메이션은. 와,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얘는. 음, 그래도 크라우드 포메이션을 쓰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음, 수고님들 왔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어쨌든 녹화는 기록 중이니까 만약에 이제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화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코멘트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남기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만 좀 더 기다려 보고 네, 어차피 10시 20분까지 예약을 해놓은 줌이기 때문에 네, 줌은 무료 버전에서는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게 안 돼요. 유료 버전에서는 또 4인까지만 됐던 게 한 10명 뭐 이상까지도 되는 유료 버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IAC처럼 비교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지금 PPT도 26페이지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실행하고 화면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 그런 클라우드 것도 펌 만드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한 30분 안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한 20분 예상하고 있어요. 음. 수님 누구예요? 수님? 이름을 지정해서 들어야지 누군지 알 텐데 마이크가 안 되나? 관객 3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이제 2기 정원이가 오늘 스터디를 하고 객원 게스트로 다른 스터디 팀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뭐 테라폼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 있어서 혹시 줌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긴 했어요. 아, 네. 네. 마이크 돼요? 관객 3님? 왜 나그네 3이라고 하지 차라리? 준비는 다 된 거지, 정원아? 아, 네. 지금 하면 저, 돼요. 사실 이거 이렇게 대본을 뭐 길게 쓰지는 않긴 했는데 뭐 음,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고, 네. 일단 녹화본 떠서 못 본 사람들은 뭐 네. 나중에 추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IAC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테라폼 다들 많이 써보셨을 거라 생각은 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앤서블과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테라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앤서블은 혹시 잠시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역등성을 유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앤서블 제외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테라폼 두 가지를 위주로 할게요. 잠깐만. 네, 여기 첫 페이지 잠깐만 올라가 보면 IAC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게 네, 무슨 약자냐면 인프라 에즈 어 코드. 즉 이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 콘솔로 이런 뭐 EC2를 만드는 이런 레벨이 아닌 코드 레벨로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좀 한 단계 높은 그런 레벨이에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폼이나 크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코드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인프라 환경을 구성을 하고 구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네, 이 페이지부터 다시 가시죠. 네. 그래서 IAC로서 맨 처음 나온 툴은 2010년에 아마존에서 만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툴이고 그 이후에 나온 그 이후에 하시코프에서 2014년에 테라폼이라는 툴이 출시를 했어요. 사실 대부분 다 테라폼을 쓰고 있는 이유가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술이니까 아마존밖에 서비스가 안 돼요.
하지만 테라폼 같은 경우에 다양한 CSP가 지원하고 특히 국산 클라우드인 네이버 클라우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콘솔에서 저희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VPC를 만들죠. 이제 VPC를 만든 코드를 살펴 보면은 테라폼은 제이슨 기반의 HCL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슨 형태로 코드가 짜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제이슨과 야물 타입 모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통 야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넣으면 VPC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넷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현재 다 보기 읽기 편하도록 하드 코딩된 상태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라우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라우트 테이블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에 연동하는 부분을 따로 주어야 해요. 이 부분은 이거 두 가지 IAC 툴 모두 똑같은 부분이고요. 아, 오케이. 지금 방금 있는 코드에 네, 리소스부터 이제 AWS 언더바 라우트 테이블 이거에 대한 명칭, 그다음에 퍼블릭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테라폼 요거 말씀이세요? 네, 그거랑 그 위에 있는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테라폼을 써본 사람들은 그래 저 코드에서 VPC 아이디에 있는 네이밍을 아마존 뭐 AWS 라우트 테이블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퍼블릭의 사이더는 저렇게 됐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크라우드 포메이션은 저 코드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만 아, 해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테라폼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브넷을 만들고 그 그렇죠. 다음에 라우트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희가 붙이잖아요. 근데 요 AWS 라우트 테이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변수라 해야 할까요? 이거를 이 명령을 이용해서 둘이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럼 두 개 합칠 거면은 하나는 서브넷 아이디랑 어떤 서브넷이랑 어떤 라우트 테이블을 합칠 건지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서브넷은 저희가 아이디 단위로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01이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가져오라는 얘기고요. 여기 아마존 아까 서브넷을 제가 퍼블릭 01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테이블은 여기 퍼블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우트 테이블을 가져올 거라 라, 라우트 테이블의 아이디를 가져올 거예요. 앞서 만들었던 퍼블릭이라는 라우트 테이블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요거 이렇게 해서 어소시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희 인스턴스죠. 이제 뭐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VPC 만들고 뭐 서버를 만들고 했던 거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설정 값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최소한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량은 테라폼 경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뻔하죠. AMI랑 뭐 인스턴스 뭐 할 거냐 이렇게 그냥 약간 영어 읽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약간 그냥 HTML 읽는 수준의 느낌이죠, 그냥. 아, 오케이. 자, 여기서 리소스로 되어 있고 AWS 언더바 인스턴스 그다음에 이제 도토리 EC2-1이라는 이제 네이밍을 설정한 거 맞나요? 네네. 그리고 AMI는 AMI 0022로 시작하는 AMI 있는 타입을 써서 사용을 한 거고 T2 네, 마이크로에 대한 타입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넷 아이디는 아마존 언더바 서브넷 점 퍼블릭 01이라는 아이디에 대한 퍼블릭 아이디를 네이밍을 설정을 해준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키네임 그다음에 시크릿 그룹이 없으면 EC2가 네. 생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네요. 안 되죠. 네, 시크릿 그룹을 항상 먼저 만들어 놔야 이런 EC2를 생성이 되고 그냥 우리 콘솔에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EC2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크릿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아니면 디폴트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저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정원님이 저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거 다 하나하나 앞에 이미 선언돼 있고 현재 생략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실제로 콘솔을 만들 때 저런 기본적인 것들이 테라폼에서도 다 이런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역등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플라이가 실행이 안 돼.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EC2라든가 VPC, 서브넷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를 이 테라폼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한더라도 그런 버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라지게 됩니다. 어플라이 하기 전에는 뭘 하죠? 한번 검사할 때. 플랜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예, 플랜을 뜰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오류를 뭐 발생을 딱 할 때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빠졌으니 한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헬프 메시지가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태그 네임도 도토 언더바 EC2라는 태그로 이렇게 쓴 거고 오른쪽에 보면 크라우드 포메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놨어요. 그죠? 네네. 네, 크라우드 포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문법을 사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다 해본 거죠? 크라우드 아, 네, 포메이션도. 지금, 예, 이것도 같이 할 거예요. 음, 그래요. 왼쪽에 있는 테라폼, 오른쪽에 크라우드 포메이션을 비교를 해보면서 저것도 비교를 글쎄요. 좀 특이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시크릿 그룹, 인스턴스 타입 똑같네요. 그죠? 네, 이거 지금 거의 유사한 상태예요. 그러네요. 지금 네, 오른쪽에 있는 크라우드 포메이션의 인스턴스를 보면 타입이 아마존 EC2 인스턴스라고 써놨고 타입 T2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미지도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했네요. 이건 알리에프 그죠? 네, 이거 변수 형태로 지금 다른 데 선언이 돼 있어요, 변수가.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서브넷 아이디도 퍼블릭 서브넷이라는 명칭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시크릿 그룹도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그룹이라는 걸 생성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저렇게 써놓고 태그 네임도 어플리케이션 서버. 왼쪽에는 태그 네임이 도토 언더바 EC201, 네, 오른쪽에는 태그 네임을 app 서버라고 지어준 것 네, 같아요. 네, 어쭈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네. 비교 차이를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내려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가시죠. 네. 네. 기본적인 IAC에 대한 설명은 사실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IAC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아키텍처죠. 그냥 뭐 VPC에 퍼블릭 넣고 인스턴스 두 개 짜는 두 개인 정말 기본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를 테라폼 코드로 짜게 되면 지금 코드가 많이 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어요. 이거 실제로 이 코드의 한 두 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건 하드 코딩되어 짧은 형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왜 쓰냐? 뭐 제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변수를 사용할 때 테라폼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테라폼에서 변수는 보통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넣고 변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테라폼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iables.tf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variables.tf라는 파일을 이름을 뭐 asd tf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동작은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 GitHub 코드를 보시면 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 데서나 선언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변수 이름을 적고 변수에 대한 그냥 설명만 적는 부분이고요. 맨 위에는 변수 이쪽에 12번 라인을 보시면은 변수 이름 인스턴스 네임스로 해서 타입을 리스트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16번을 보면 16번째 줄을 보면은 변수 이름 age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인데 아무런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 값을 서울 리전의 A 가용 영역으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변수를 선언했으면 이제 변수의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terraform.tf vars로 끝납니다. 이거 앞에는 테라폼 파일이었는데 지금은 tf vars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SD 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작성합니다.
변수를 넣는 건 굉장히 쉽죠. 지금 보시면은 그냥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아까 여기 12번째 줄 인스턴스 네임스에 타입 리스트로 선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인스턴스 네임스는 뭐 리스트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잠시만. 네, 1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TF, 그러니까 확장자명이 네, .tf라는 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저 tf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테라폼의 약자, 테라폼을 만들 수 있는 ec2.tf를 지금 정원님이 만든 것 같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ec2.tf를 실행을 하게 되면 ec2가 아마 생성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리고 저거는 어떤 거죠? 프로바이더에 대한 거는 어떤 걸 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존 쓸 거라는 거에 대한 값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RDS는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RDS.tf는 저걸 만들면 RDS 생성되나요? 아, 이거는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음, 디렉터리에 들어가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테라폼 파일을 한 번에 실행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정원님이 만든 .tf 파일들은 한꺼번에 실행을 딱 했을 때 쟤네들이 쭉쭉쭉 연결되면서 한꺼번에 네,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저게 뭔 말이냐면 내가 EC2를 만들기 위해선 그 위에 껍데기,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VPC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서브넷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EC2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 안에 있는 그 테라폼 TF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실행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쟤네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 연결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잘 엮여지지 않으면 테라폼은 한 방에 실행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 TF 파일들을 저렇게 쪼개놔도 되고 한 개에다가 한꺼번에 다 써도 된다는 점, 그냥 그거에 참고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추가 첨언 드렸어요. 네, 네, 다음 장. 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원래 값을 주는 부분에다가 var, 닷을 적고 뒤에 변수 이름을 적으면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g 리스트에 0번을 가져가라는 소리니까 ag 0번 그는 결국 KR이죠. 네? KR에 있는 A존을 가져온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어, 잠시만요. 소리가. 일단 그냥 진행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따로 대중적이게 말하는 장점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장점이라 느껴가지고요. 보통 저희가 이스트 인스턴스를 뭐 한두 대 만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콘솔을 하루 종일 만져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IAC를 쓰게 되면은 간단하게 현재 여기가 EC2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카운트는 100 해버리고 뭐 EC2 요거를 100개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단순히 숫자 100개 만들겠다고 말만 해주면은 이제 테라폼이 알아서 테라폼으로 100개를 만들 거냐고 물어봐요. 지금 VPC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지금 111개 생성한다고 돼 있는데 자동으로 EC2를 100개를 만들어 버려요. 지금 만들면은 비용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지금 다시 카운트를 지우고 지금 저장한 상태입니다. 테라폼을 실행을 하면은 아까 기존의 111개가 아니고 이제 이제 12개만 만들 거냐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멱등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테라폼 모두 해당하는 부분인데 멱등성은 수압으로 표현을 하면은 간단하게 x는 fx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 번 실행을 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들어서 현재 S3를 만드는 테라폼 코드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세 줄로 끝났는데 아마존 S3 버킷을 하나 만들으라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네, S3 버킷 하나 만들 거냐고 지금 물어봐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만들어라고 하면은 아까는 S3가 없었는데 지금 바로 S3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생겼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명령형과 이거는 테라폼은 선언형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미 S3 버킷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으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똑같은 명령을 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 같은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전에 여기 상태, 지금 현재 제 계정의 S3 리스트를 불러와서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명령을 실행할 건지 묻기 때문에 현재 이미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드리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테라폼에서 2018년 나온 기능인데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도 2018년 출시를 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현재 테라폼 정책을 보면은 ACL이 지금 다 닫혀 있어요. 퍼블릭 액세스가 닫혀 있는데 이거는 테라폼 말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스택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콘솔로도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할 거예요. 어, 생성하는 옵션은 간단하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은 소리 좀 잘 들려요? 네, 어때요, 아까? 지금은 좀 들립니다. 아까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소리가 되게 작게 들렸었어요.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크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요? 이거는 드리프트 설명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스택이라는 게 조금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 이거 지금 이거 스택 코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얘는 네. 지금 여기 막간을 EC2 이용해서. 인스턴스 하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작업입니다, 얘는 지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진짜 테라폼에 비해서 확실히 느리더라고요. 맞아요. 테라폼은 좀 막강하죠. 네, 음. 크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을 만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것들이 다 깡통 같은 것들이 쭉 만들어지죠. 네. 저거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게 좀, 저거 만들 때 테스트 해봤을 때 시간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이거 한 5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C2 인스턴스를 너무 이게 생성을 음, 그러니까 앞에 리소스가 만들어진 거 검증하는 시간이 테라폼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방금 저 테라폼 디스토리 네. 명령어를 쓰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어, 잠시만요. 날라가 아, 이거 아까 안 만들었나요? 예. 아, 테라폼 보통 명령을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가지. 네,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건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라폼 플랜은 현재 테라폼 제가 작성한 코드를 실제로 제 계정, 아마존 계정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점이 변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서버넷 만들게, 어분 없으니까 만들겠다, 뭐 VPC 없으니까 만들겠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확인을 다 했으면은 어플라이를 통해서 적용을 해요. 테라폼 아까 S3 버킷을 지금 이미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게 없다고 뜬 상태고요. 다 만들었으면 이제 없애고 싶으면은 테라폼 그 다음 디스트로이를 하면은 현재 만든 테라폼을 다 날리는 명령이에요. 아까 테라폼 명령으로 만들었던 테라폼 버킷이라는 게 이제 지워질 거라고 테라폼 버킷 테라폼으로 만든 버킷을 지울 거냐고 지금 경고창을 띄우고 있어요. S를 누르게 되면은 예, 지금 지우고 있고요. 우선 삭제가 됐다고 뜨는데 확인을 해보면 그 버킷인데요.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삭제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지금 딱 생성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방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든 앱 서버라는 인스턴스예요. 이제 근데 이게 IAC를 쓰는 장점이 인프라에 대해서 문서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문서화를 한다는 거는 변경점이 있으면은 뭔가 변경된다거나 하면은 담당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일일이 제가 인스턴스 지금 하나면은 괜찮은데 이거 뭐 인스턴스 수백 개 되면은 이거 뭐가 변경됐는지 찾는 것만도 세월이고 그리고 뭐 휴먼 에러도 발생할 수 있는데 IAC를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앱 서버에 제가 아웃바운드 룰을 바꿔볼게요. 아웃바운드 룰을 원래 0.0.0.0에 애니 포트를 열었는데 이거를 뭐 my IP로 제한을 한다거나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뭐가 바뀌었지 하면서 저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쓰게 되면은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한번 검사해 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제 검사가 시작이 되고요. 보시면 아까 잘 됐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신기한 게 아까는 잘 되는데 꼭 이렇게 실습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지어 이거 1시간 전에 잘 됐거든요. 심지어 10분 전에 잘 된 것도 꼭 발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제 됐네요, 이번에. 아까는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한번 확인을 시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 네, 이게 드리프트 감지를 명령을 내리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검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말고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아까 태스크 스택에 현재 저기 드리프트 화면이 상태가 좀 빠르니까 네,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스택에서 옵션을 보시면 드리프트 됐다고 경고창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스택에서 여기 드리프트 결과 보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되게 편리하죠. 지금 현재 보안 그룹에 대해서 수정이 일어났다고 경고창이 떠 있는 상태예요. 수정이 수정 상세 보기를 누르면 아까 원래 TCP 80번 포트만 열기로 돼 있었는데 아웃바운드로 인그레스 지금 80번 포트만 열기로 돼 있었는데 인그레스 80번 포트뿐만 아니라 22번 포트도 열렸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 하고 경고창을 띄워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단점은 이 값을 이용해서 따로 스택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건지 못 찾겠더라고요. 어, 일단 문서화가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 한데 IAC로 뭔가 인프라를 만들었으면은 그 계속 중간에 콘솔로 갔다가 IAC로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관리할 수는 없고 계속 IAC로 관리해야 된다는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중첩 뭐라고? 스택 기능 아닐까요? 승우님이 얘기를 좀 해줬네요, 여기. 중첩 스택이요? 네, 중첩 스택 기능 아닐까요? 제가 어떤 거를 눌러야 되나요? 제가 잘 아직 그걸 몰라서요. 승우님은 마이크가 안 되는 거구나. 스택 여러 개 겹쳐서 값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다가 이제 네스티드 해가지고 그거 올리는 거 말씀이시죠? INC로 업데이트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프트 된 드리프트 된 상태를 다 따로 저장하는 그런 옵션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저 스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잠시만요.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인그레스, 인바운드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인바운드 원래대로 돌렸고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원래 태스크 3에서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버전 2에는 T2 나노로 바꾸겠습니다. 두 문서의 차이점은 이 부분밖에 없고요. 한번 이거를 업데이트 형식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별로 아직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진행 과정은 기존에 있던 인시2를 자동으로 정지를 해요. 현재 T2 마이크로 타입이죠. 이 정지가 이거 스택을 먼저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아까 T2 마이크로가 종료가 완료되고 현재 인스턴스 타입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을 그냥 그대로 다시 업로드해서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테라폼 장점이라기보다 이제 테라폼에 대해서 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테라폼으로 사실 테라폼으로 작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 IAC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AC로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뭐 중간에 콘솔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인프라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테라폼 코드를 수정했는데 내 테라폼 코드가 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제 10명, 100명 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테라폼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맨 위에 파일은 제외하고 메인.teraform 코드와 테라폼 코드와 tf state라는 파일이 있어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tf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만 관리를 하고 tf state 파일과 락.hcl은 테라폼이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는 파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테라폼 tf state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기 전,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아무런 리소스도 생성하지 않은 상태의 tf state 파일 내용이에요. 보시면 리소스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파일을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서 리소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 지금 내용 반도 안 돼요, 얘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저기 리소스에 뭐 인스턴스 어떤 거는 뭐 아마존 리소스 코드가 적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EC2 인스턴스가 테라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그런 값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파일이 tf state라는 파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 tf state 파일이 사실 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인프라 상태에 대한 값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2명이든 10명이든. 그래서 사용하는 기능이 테라폼 백엔드라는 기능이에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데 보통 뭐 S3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S3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3에다가 TF 스테이트 파일을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있도록 S3에다가 올리는 건데 그 그 기능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이고요. 테라폼 백엔드 기능 S3에서 사용할 건데 어떤 버킷을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TF 스테이트 현재 저장된 인프라 상태뿐만이 아니라 제가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서 작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에 대한 락을 걸어줘야 돼요. 제가 작업할 동안. 그래서 락은 다이나모 DB 테이블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협업하려면 S3 버킷 하나와 다이나모 DB가 하나가 필요해요. 이거를 한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다이나모 DB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이 테라폼 락이에요. 이거는 변경을 하면 안 되고요. 얘는 S3에다가 TF 스테이트 파일을 업로드할 위치가 S3 버킷임을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를 실행을 하면요. 이제 S3 아까 버킷이 없었는데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테라 백엔드라는 S3 버킷이 생겼어요. 향후에 이제 현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S3의 TF 스테이트 파일이 알아서 복사가 되고 이제 다이나모 DB도 테라폼 락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테라폼 어플라이를 해서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테라폼 락이 여기에 테라폼 락이 현재 작업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 박혀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협업할 때 코드가 꼬이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락들이 네, 부가적으로 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현재 콘솔을 수작업으로 하면서 별도로 VPC를 따로 따서 이제 테라폼으로 동시에 병행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콘솔에서 내가 작성돼 있는 거를 가지고 테라폼에서 만약을 또 작업을 한다. 꼬여. 안 되죠. 에러 나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콘솔에서 이미 만들었어. 근데 테라폼에서 또 만들려고 똑같은 이름으로 실행을 해. 어떻게 돼요? 보여요. 꼬이죠. 꼬인다는 말은 에러 난다는 거죠. 네, 실행도 안 되고 그리고 저 테라폼을 쓰면서 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런 디스트로이를 명령을 한꺼번에 날리게 되면 실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EC2가 날아간다거나 S3가 뭐 사라진다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대장에 완전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테라폼이 굉장히 빠르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3000대 서버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얽히고 섞여 있는 SG를 날린다. 와, 이거는 집에 가야죠. 네, 사표 쓰고 3대가 명하고 멸망하죠, 진짜. 테라폼이 진짜 한 번 꼬이면 답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실행하기 전에 플랜이라는 계획을 떠서 잘 되는지, 그리고 어플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액션을 하는지, 그리고 디스트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삭제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분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없으실까요? 실제로 정원아 적어 있는 코드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파일이 저걸 네. 그대로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아, 이거 제 깃허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GitHub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깃허브 주소, 잠시만요. 이거 링크를 드릴까요? 링크를 거기에 이제 PPT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것도 좀 네. 부가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 수 있는 이거 URL 같은 거를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서 따라하기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그렇게 카톡에다 공유를 하면 이렇게 올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 좀 공유가 될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래요. 다른 분 질문사항 없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잘 네. 들려요. 그 자격증명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자격증명 저 그냥 AWS 크레덴셜 쓰고 있어요. AWS 컨피규어에서 거기다가 액세스 키랑 시크릿 액세스 키 그냥 넣어 두신 거죠? 제가 그냥 하드 코딩 했어요. 로컬 피시라서 역할을 부여를 못하고. 아, 네. 네네네. 저도 그 테라폼 작업하다가 그 네. 도저히 하드 코딩으로 그 액세스 키를 넣을 자신이 없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네. 저는 결국에 그 프로바이더 파일에다가 네. 프로바이더 TF에다가 네. 그냥 역할 수임 어심 롤 넣어놓고 익스터널 네. 아이디를 빈칸으로 두고 이제 우리가 variable.tf에서 네. 변수로 선언을 하되 디폴트 값을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어, 그렇게 하니까 네. 테라폼 플랜이나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을 날리면은 네. 그냥 아무 패스워드 치라고 하듯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익스터널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그때서야 작동이 됐어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프로바이더 화면을 한번 까볼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제 자, 이 거요? 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보자면 이거 지금 아마존에 접속하기 위해서 액세스 키랑 시큐리티 키를 입력을 해야 되죠. 네, 지금 그렇죠? AWS 컨피규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설정해서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직접 저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승우님 맞죠 목소리? 아, 네네. 네. 네, 승우님이 얘기하는 거는 프로바이더에다가 액세스 키랑 시큐리티를 박아서 익스터널 연결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 교차 계정 액세스 말씀드린 겁니다. 교차계죠. 오케이.
프로바이더 TF 파일 한번 열어볼래요? VI로 어떻게 됐나 좀. 됐고요. 저는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그냥- 있다. 네, 저는 단순히 그냥 아마존 세다에 대해서만 서론돼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한번 쓸 일이 있었어요. 고객사에 직접 음, 적용할 일이 있었는데 음, 엑셀 스케일을 그냥 그대로 박아 놓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좀 잘못 들을까 봐.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나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했는데 보통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갖고 물어봤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현업에서 아직 쓴 적이 없어서 더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네요, 아직. 네네. 네. 그래요. 저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다른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지금 보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억세스키 날아가면 진짜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그리고 그 코드 관리하는 거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S3를 할 수도 있지만 GitHub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git ignore tf safe 그것만 ignore 지정해놓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좀 불안해서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암호를 안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그런 방법 좀 찾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요.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어떻게 방법론이 있는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크릿 AWS의 시크릿 매니저나 아니야 파라미터 스토어 그거라도 어떻게 연동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음, 제 레벨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고객사에서 억세스키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콘솔 수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콘솔 수동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결론이 안 나갔고 자, 그러면 그 사이트는 아예 테라폼으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콘솔을 만들었다가 이제 테라폼을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로 돼 있는 겁니까? 그게 되게 인프라 구성 자체가 단순해요. 그냥 음. VPC랑 서브넷 자체도 그냥 디폴트 VPC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GPU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인스턴스 많이 쓰는데 음, 이게 가용 영역이 서울에 4개가 있다고 쳐도 서브넷 하나가 제가 특정 서브넷에 A나 C 거기에 몰아넣어서 만들려고 하면은 가끔 이게 가용량이 부족해갖고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었어갖고 뭐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디폴트 VPC 쓰고 서브넷 지정을 하지 말고 그냥 자동 지정으로 하면은 AWS가 알아서 자원 남아있는 가용 영역으로 할당시켜준다 뭐 이런 문서가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 말인즉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디폴트 VPC를 별도로 따서 거기에서만 테라폼을 사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야. 그게 음, 그 GPU 인스턴스 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마존에 있는 GPU가 많이 이렇게 해놓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서버가 엄청 비싸거든. 거기에 네. 있는 GPU라고 하면 거의 뭐 AI를 돌리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쪽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AI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뭐 텐스플로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치. 그게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가용 영역도 별로 없을 거고. 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지 못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서브넷을 제가 마음대로 지정하긴 하는 게 그게 보정이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점점 테라폼을 이제 쓰는 사이트들이 좀 많아질 거긴 한데, 이런 레퍼런스가 좀 많이 없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질문 없나요? 모르나요, 테라폼을? 코드 저거 먹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들 이제 더 승우님은 더 질문 없어요? 네. 저도 이제 네. 저는 코드보다는 그 작동 원리 그쪽에 더 관심이 더 많아서 작동 원리. 전 코드 잘 모르거든요. 사실 파이썬도 잘 음, 모르고 저 코드 음, 많이 약합니다. 음, 그래요. 저거 main.tf 한번 까볼까요? 여기 있어요? 네, 거기서. 이거 지금 다 하드코인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 전부 다? 네, 이거 변수 안 했거든요, 여기는. 음, 그냥 VPC 만들고, 뭐 인터넷 게이트웨이 만들고, 이거 뭐 사실 진짜 뭐 없어요, 얘는. 뭐 없네요. 그쵸? 네, 또 변수 좀만 파일 더 자체가 없어요. 좀 더 내려봐봐요. 맞아요. 네, 이거 지금 뭐 키도 그냥 이거 하드 코딩 해버렸고요. 뭐 지금은 지웠지만. 승우님, 그래요. 이게 그 테라폼이라는 게 코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네네. 그런 샘플 코드라든가 이런 소스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main.tf 파일을 까보게 되면 뭐 VPC를 어떻게 만들고, 라우트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고, 서브넷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서브넷을 나눠야 되는 것들은 정확히 뭐 몇부터 몇 가지 나누고, 지금은 다 사이드 블록들이 다 빵빵빵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이제 딥다이브하게 이제 실제로 액션을 할 때는 실제 그 기업에 맞게끔 다 정교하게 이제 다시 맞춰야 돼요. 지금은 이제 스터디 개념이니까 테라폼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이제 좀 테라폼을 접근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딥다이브하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연결이 되고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테라폼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결과적으로 저 테라폼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웬만한 거는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갖다 쓰더라고요. 그 모듈 불러 임포트 해와서 이니셜라이징 시켜놓고 거기다가 중첩시키듯이 쓰는 형태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 레벨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브런치 개념을 따서 버전별로 관리할 수도 있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누가 어떻게 작업을 했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이게 개발자들은 좀 쉽겠죠.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콘솔에 어떻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넥스트 해서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렇게 코드 레벨로 딱 돼 있을 때는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또. 그래요. 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주말 잘들 보내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동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예. 정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